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2500년 전, 동양 최고의 스승이자 철학자였던 공자는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과의 대화를 기록한 논어에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놀라울 만큼 실용적이고 명확한 지혜가 담겨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공자가 말씀하신 행복한 노년의 비결들이 현대 심리학과 노년학 연구 결과와도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80년간의 장기 연구에서도 밝혀진 행복한 노년의 핵심 요소들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연구 결과가 공자가 2500년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논어에 숨겨진 5가지 특별한 지혜입니다. 이 5가지 비결만 실천해도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는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 그리고 자신의 노년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닌 수천 년간 검증된 삶의 지혜이기 때문이죠. 공자의 가르침과 현대 과학이 만나 밝혀낸 행복한 노년의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논어에 담긴 5가지 특별한 비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군자불기. 군자는 그릇처럼 한 가지 용도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가르침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릇이라는 것은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스프 그릇은 스프를 담기에 가장 알맞고, 화병은 꽃을 꽂기에 완벽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각각의 그릇은 자신만의 고유한 쓰임새가 있어서 그 용도를 바꾸려고 하면 어색해집니다. 와인잔에 국수를 담으려 하거나 커피잔으로 스프를 먹으려고 하면 그 불편함을 단번에 알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은 그릇과 달라야 합니다. 공자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한 가지 역할에만 갇혀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못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 연구들을 보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계속 사용하고 자극해야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죠. 65세에 수채화를 시작한 김영옥 할머니는 75세에 첫 전시회를 열었고 80세가 된 지금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68세에 컴퓨터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박성철 할아버지는 73세의 1인 유튜버가 되어 전 세계 손주들과 소통하고 계시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도전이 거창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매일 산책하는 길을 바꿔보는 것도 좋고 평소 안 먹던 음식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손자에게 카톡 하나 보내는 것도 시작이 될 수 있죠. 특히 은퇴 후에는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해야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미뤄두었던 꿈들이 있을 테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자신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그릇처럼 한정된 모습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군자, 즉 성숙한 인간은 그릇처럼 한 가지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니까요.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설렘과 두려움, 그 모든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논어가 가르치는 행복한 노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나를 믿고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도 오늘부터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논어에는 지자부록, 즉 지혜로운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의심이나 고민 없이 살아가라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젊었을 때 이것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곤 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후회와 미련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자녀 교육, 직장에서의 선택, 인간관계에서의 결정들, 모든 것이 옳았던 걸까 하는 의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지혜는 과거의 선택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고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러한 자기 수용이 정신 건강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과거를 후회하며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울증과 불안감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78세의 김철수 할아버지는 30대 때 시작한 사업의 실패로 오랫동안 괴로워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죠. 그 후로는 새로운 취미를 찾고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자부록이 단순히 고민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깊이 고민하고 선택한 후에는 그 선택을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앞으로만 흐르지요. 뒤로 흐르는 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실패나 후회는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을 통해 배운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과거의 선택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때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이것이 바로 노너가 가르치는 행복한 노년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후회와 미련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너의 첫 장에 나오는 유붕자 온박내 부령 낳고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말씀은 공자가 가장 먼저 이야기한 기쁨입니다. 이는 단순히 친구를 만나는 즐거움을 넘어 인간관계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폭이 좁아지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가 줄어듭니다. 은퇴 후에는 더욱 그렇죠.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자녀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가끔 연락하는 것이 전부가 되기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동안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돈이나 명예, 심지어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였던 거죠. 공자의 가르침이 현대과학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원방, 즉 먼 곳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경험, 다른 세대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도 포함되는 것이죠. 젊은 세대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또래들과의 대화를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2세의 박영희 할머니는 매주 한 번씩 동네 도서관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세대 차이가 걱정되었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과 질문들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하시죠. 또한 같은 봉사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제2의 가족을 얻었다고 합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려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창한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산책을 하면서 만나는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옛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하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죠.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멀리 있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하여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관계 속에서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공자가 말씀하신 진정한 기쁨이 아닐까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논어가 가르치는 행복한 노년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 그리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조문도 석사가의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논어의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 공자는 이토록 강렬한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드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도를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 삶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 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것은 그만큼 그 순간이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매 순간을 그만큼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몰입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일에 완전히 빠져들어 시간의 흐름도 잊어버리는 상태죠. 이러한 몰입의 순간에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의 삶에서 이러한 몰입의 경험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면서 현재의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옛날에는 더 좋았는데 라는 생각이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공자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우리에게 현재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75세의 이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텃밭을 가꾸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그에게는 더없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모종을 심을 때는 온전히 그 순간에만 집중합니다. 그때는 다른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느낄 뿐이죠. 현재를 충만하게 산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손주와 이야기를 나눌 때는 온전히 그 대화에 집중하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는 그 선율에 푹 빠져드는 것. 산책을 할 때는 발걸음 하나하나와 주변의 풍경을 온전히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충만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이러한 순간들을 만끽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직장 생활의 부담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진정한 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에 향해 집중하는 것,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 이런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논어가 가르치는 행복한 노년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매 순간이 도를 들은 것처럼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충만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소식 음수 곡괭이 침지 낙엽재기 중에 거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을 베고 누워도 즐거움이 있다는 공자의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한 울림을 줍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깊은 통찰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거친 음식과 물은 단순히 음식의 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박하지만 진실된 것, 화려하지는 않지만 본질적인 것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팔을 베고 눕는다는 것은 외적으로는 불편해 보이는 상황을 뜻하지만 그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하라고 요구합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는 이러한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 비싼 취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더 화려한 곳으로 여행을 가야 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처럼 멋진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일정 수준의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된 이후에는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도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82세의 김명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에서 라디오 체조를 하고 작은 테이블에서 손수 준비한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합니다. 비싼 음식을 먹거나 호화로운 곳에 가는 것보다 이렇게 새소리를 들으며 먹는 수수한 아침밥이 제일 맛있어요. 욕심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더 행복해졌답니다. 소박함 속에서 기쁨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삶의 질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값비싼 레스토랑의 식사 대신 손주들과 함께 만드는 김밥 한 줄에서, 해외여행 대신 동네 뒷산 산책에서, 비싼 공연 대신 동네 문화센터의 작은 음악회에서 우리는 더 순수하고 깊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소박한 기쁨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진정성 있는 관계가, 값비싼 물건보다는 추억이 담긴 소소한 물건들이 더 소중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씀하신 그 속에 있는 즐거움일 것입니다. 더불어 소박한 삶은 우리에게 마음의 여유를 선물합니다.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여유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논어가 가르치는 행복한 노년의 5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입니다. 소박함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는 것. 겉으로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하는 지혜.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풍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논어에서 배우는 행복한 노년의 5가지 비밀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나를 믿고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실패와 후회를 내려놓는 것,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 현재를 충만하게 사는 것, 그리고 소박함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는 것. 이 5가지 지혜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공자는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노년은 결코 특별한 곳에 있지 않다고, 거창한 계획이나 화려한 성취가 아닌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행복이 깃들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 들어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었기에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지혜와 행복을 발견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2500년 전 공자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이런 지혜로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공자께서는 유붕자 원방내 부력 낳고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인생등불 채널을 통해 여러분과 귀한 벗이 되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러한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벗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하는 가교가 될 것입니다. 마치 공자의 가르침이 2500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해진 것처럼 우리도 이 귀한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인생등불이 여러분 인생의 밝은 길잡이가 되어 더욱 깊이 있는 삶의 지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논어의 지혜가 은은한 향기처럼 스며들어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등불이었습니다.